국민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봄이란 이름하에 계절은 여름아리를 하고 있네요. 어나더 타임, 오늘은 숫자들의 계산에 밀려 숨어버린 감정을 찾아볼까 합니다. 흔들리니까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나더 타임 전창걸이에요. 장염 안 걸렸어요. 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나더 타임이니까 또 다른 시간을 경험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그 쫓기듯 숨어버린 감정을 이렇게 찾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같이 한번 감정을 이렇게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음악을 선곡을 해봤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그 조합원 되신 분들 이름 불러드릴게요. 유경희님, 김지후님, 정영아님, 김영옥님, 김종선님, 추교섭님, 이종명님, 안선배님, 정화주님, 송지원님, 안선중님, 임현정님. 이렇게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주인이 되신 거를. 네. 어서 오시고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이시는 게 또 저희 그 국민TV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선곡 너무 좋습니다. 무연님. 솔드피터님, 추모 분위기로 가지 마세요. 오늘 눈물 너무 많이 흘려서 우울해지려고 해요. 갖고 한라산 돌림께서 문재인 의원 이렇게 사진, 활짝 웃는 사진 보여주시고 같이 웃읍시다 하셨고요. 마니아포님께서 그리움은 아련함 일지인데 오늘은 그리움은 아픔이네요. 유튜브에 원으로 달래주셨으면 하셨습니다. 그리고 큐브님께서 Before the dawn, sorry seems to be hardest day world war. 이 발음이 안 좋아 나도. hardest war. 그 다음에 shape of my heart. 그리고 tears we have. 선곡이 뭐랄까, 슬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아들은 휴가 끝나고 좀 전에 복귀, 마을은 봉화에 슬프지만 힘내보렵니다. 영어 단어 틀려도 오늘은 흉복이 없어요. 이 시간에는 없습니다. 영어에 관해서 이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 틀릴 수도 있고, 내 멋대로 할 수도 있는 거야. 예, 교육 시간이 아니에요.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솔드피터님 또 신청곡 하셨고, 우물마을주님께서 오늘 노래 선곡 좋네요. 점심 먹고 듣기는 좀 졸리긴 하지만요. 이바님, 내곡제 장염 걸리셨나 하셨어요. 아닙니다. 오래된 소년 3곡 연속 왠지 써보고 싶었어요. 예. 주다스 프리스트, 엘튼 존, 스팅. 이바님, 요래 좋은 노래 3곡이나 들려주시고 창걸님 어디 가셨을까? 노래 제목은 안 읽어주시는 DJ, 대한민국에서 창걸 오라버니 분일 뿐. 여름아리님께서 선곡, 창밖에 따사로운 태양, 고요한 여름을 알리는 오늘도 화이팅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자동 특파원님, 창걸이 형 역시 선곡 최고. 스팅 영화 레옹 OST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중년 하이디님께서 창걸님 오늘 선곡부터 끌어당기시네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 멋진 방송 기대합니다 하셨고, 한라산 돌림 또 노무현 대통령님 사진 활짝 웃으시는 사진 올려주셨어요. 순아님께서 창걸님의 육회 버전이 좋아서 열혈 청취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래된 소년, 오늘 오프닝 3곡 이 노래 카페에서 흘러나올 당시만 해도
3일 세수 안 하고 다녀도 잘생겼다는 소리를 심심찮게 들을 때였는데 하셨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야전잠바 하나로 계절 전체를 때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청년 괜찮다라는 소리를 제 귀에만 왕왕 내 귀에 도청장치처럼 들렸습니다. 출첵하는 겁니다 하셨고요. 솔트피터님께서 성공 누가 아냐고 방송 기대하신다고. 구역번님께서 학번님께서 노래 중간중간에 번역해 주시던 이종환 아저씨가 생각나네요 하셨습니다. 그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나토 타임 에블바디. 비슷한가? 구봉소 씨 같다고요? 솔드피터님 노래가 딱이네요. 여명이 밝기 전에 나는 국민TV의 속삭임을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예. 그 제목이 Tears in Heaven. 그냥 이 제목 하나로 모든 게 다 정리되지 않아요? 그냥 갖다 붙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분,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그분이 천국에서 감사의 표시로 보내는 제목 같기도 하고, 예, Tears in Heaven. 괜히 모든 제목이 다 오늘에 걸맞는, 여러분들 마음에 걸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다른 식으로도 해석하는 게 Heaven in Tears 같기도 해요. 눈물을 참으려고만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이윤호 선생님을 모셔서 더 여러분들 깊은 내면 속에 숨은 풍경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서 나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윤호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무희정 아나운서가 선생님 보자마자 점점 구루가 돼 가신다고. 예? 예, 수염도 자르고 그래야죠. 아니요. 뭐, 좋아서 그런 멘트 하신 거죠?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예. 그, 더스티 인 더 윈, 원 서머 나잇. 팍팍 들어오는 노래시죠? 예. 예. 전 특히나 이 더스티 인 더 윈 같은 경우, 그냥 이것도 제목 하나에, 이게 우리 인생 전체가 그냥 먼지 아니냐. 바람에 나는 먼지. 막 이런 생각도 한때 촥 들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되게 낭만적이었나 봐요. 예? 그게 시간이 많았었죠. 낭만적이다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니까. 게으름은 또 그런 게 또 유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게으르라는 소리 아니고요. 예. 오늘 또 이 시간을 기다려온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어떤 얘기를 가져오셨습니까? 처음 얘기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볼 것이고 또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게 19세기 교육 철학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몬테소리라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벨이라던가 이런 몬테소리는 피아노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뭐 교구 가지고 하는 프로벨 뭐 이런 또 엘렌 케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교육학자들이 도대체 뭘 얘기했는지 뭐 깊게 들어가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도 아이들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비틀림의 은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틀림의 은유? 예.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울고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어른들은 막 좋아하잖아요. 아유 그럼 잘생겼다 뭐 이러고. 그러나 사실은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일정한 자궁 속에서 태아 영양을 공급받고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이제 그거로부터 강제적으로 밖으로 나오고 이제 폐로 숨 쉬어야 되고 그리고 이 엄청난 답답함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 양수 안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무슨 강보라는 이름으로 뭐 그 수건 같은데 도자기. 예, 쌓이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른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아이들이 스스로가 느끼는 시선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른들은 잘 운다라고 하지만 아이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불균형, 불일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한교 선생 수업이랑 수업이래. 한교 선생 얘기랑 이렇게 뭔가 매치가 돼. 한교 선생은 그 의식으로 보고 또 우리 이윤호 선생님은 거기를 하나의 또 풍경으로 보시니까 좋아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공처럼 내던져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아이들이 언제 부모는 잘하고 하느냐를 이제 이 당시 교육학자들은 분석해 봤어요. 자, 아이들은 자, 예. 충분한 잠이 필요하고 부모도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이들이 잤으면 하고 아이들에게 자라고 명령할 때는 부모들의 손님이 왔거나 아니면 귀찮아질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야 할 때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필요할 때 아이들은 자게 되고요. 또 함부로 이제 그런 거 있죠.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쉽게 입 맞춰진다거나 그다음에 쉽게 야단 맞는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언어를 습득하기 전에 예. 어떤 소리로 몸짓으로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거를 잘못 해석할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또 격렬하게 결국 입 맞춰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막 호령 당해지고 또 심지어는 던져지잖아요. 어떨 예, 때 그렇죠. 룰룰룰룰룰루. 그 또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잘못을 고백할 것을 강요당합니다. 뭐냐면 너 잘못했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라는 건 사실 자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고백당해지고 또 심지어는 이제 체벌을 당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체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매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이제 이 당시의 교육학자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체적인 벌이라고 하는 건 겁쟁이를 더욱 비겁하게 만들고 또 고집쟁이를 더욱 고집스럽게 만들고 냉혹한 사람을 더욱 냉혹하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증오와 두려움의 뭐라고 할까요? 증오와 두려움 이런 걸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복해서 틀린 대답을 했을 때 얘가 두들겨 맞아서 교정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순간일 뿐이지 다음에 지나고 나면 그 체벌이 두려워서 이제 그런 수단을 발휘하는 예, 그럴 뿐이지 실제로 그 아이가 그것을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결국 그 구타라는 것 혹은 구타에 대한 두려움은 진실하지 못한 자백들이 얼마나 많이 강요되어 왔으며 대담한 행동을 위한 욕구와 모험심, 상상력, 발견을 위한 충동 등이 이게 참 앨런 케이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비겁함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체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사라지는 거냐면 모험심과 상상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뭔가 발견을 위한 충동,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체벌에 의해서 강요당해지고 제어될 때 결국 핵심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가져야 될 용기와 절대적인 솔직함을 방해받게 됩니다. 맞아. 예, 이게 이제 그 앨런 케이나 그 몬테소리가 처음으로 이제 전제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죠. 자, 아이들은 처음부터 어른의 시선에서 길들여진다.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면서 어른들 너희는 좋아하잖아. 아이는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양수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그 거친 보자기에 뚫뚫뚫 말려서 꽉꽉 눌려진다. 그리고 그때 그 아이는 울지만 그것이 뭔가 시원한 목청이라고 어른들은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 이런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당신들의 폭력에 의해서 이 자라는 과정에서 언제나 너의
당신들의 시선만으로 아이를 규정해. 이제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광주를 갔다 오면서 담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나무 맛이 되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우후죽순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후죽순. 이게 뭐냐면 한 달에 대나무는 한 25m를 성장합니다. 쫙 한꺼번에 뻗어나가는 한 달에 25m. 예, 그러니까 날마다 뭐 말도 안 되게 눈에 확확 보일 정도로 성장을 해요. 이게 죽순이 정말 비가 온 후에 갑자기 막 확 일어나는 걸 우후죽순이라 그러는데요. 이 우후죽순이 나면서 야, 대나무는 빨리 자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대나무는 대단히 많은 땅 속에서 4년 동안 자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4년 동안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디마디를 만들어서 부러지지 않게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면서 한꺼번에 쫙 솟아나가는 거죠. 아이들의 삶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우후죽순 같은. 그러니까 어린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은 서서히 자기를 만들어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 확 하고 자신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그렇죠. 것이 아이들의 어떤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모들은 가끔 부모들이 못했던 것 혹은 못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곤 합니다. 제일 중요한 교육은 어쩌면 아이들의 시선으로 내려가거나 그게 안 되면 방치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우후죽순처럼 대나무처럼 스스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행하는 행위가 아이들의 상상력과 용기를 해치지 않는가라는 걸 검토해 보는 것도 가정의 날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볼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우후죽순의 시기, 쭉쭉 뻗어나야 될 시기에 요즘 그 아이들에게 양부는 거의 뭐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다든지 맞아요. TV로 가득 차 있다든지 뭐 부모님들 역시 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이 도시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각박하니까 너무 소중하긴 한데 자손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려야 될 양분을 직접 못 내리고 다른 전파에 의해서 키워지고 그러다 보면 낯선 아이가 돼 있고 그 낯선 아이는 어느 시간이 지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뭐랄까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좀 이건 분명히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꿈꾸고 있는 게 예능촌이거든요. 예능촌을 만들어서 글로 와서 다 삽시다. 아, 감사한 말씀이었어요. 재진님께서 창거리 형 오늘 선곡 왜 이러심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다다엄마님께서 오늘 선곡 참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본방사수 중입니다 하고 또 신청곡 하셨어요. Not Going Anywhere. 저도 그분과 항상 곁에 그분도 항상 계실 것 같다고 저희 곁에 노래 가사 중에 파도가 해안을 따라 밀려왔다 밀려가도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며 떠나겠지만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작은 강 조합원이 모여서 큰 바다 공정방송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멋지시다. 멋지십니다. 예. 그리고 물잡이님께서 아까 1시 18분에 올려주셨어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심호흡하며 다닙니다. 혹시 눈이 빨개지지 않았는지 거울만 보면 확인하다. 그런 내 얼굴이 싫어 울컥하고 시간이 되면 이문세 애수도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네, 나갔죠. 그 브라스 밴드라 그러나? 그 브라스 밴드 트럼펫 이런 것들 관악기가 살짝 이렇게 받쳐주면 왠지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데릭 제이님, 민방위 훈련하러 왔습니다. 국방의 의무 없지만 모국인 한국으로 귀화해 현역 만기제대하고 민방위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멋진 대한민국 기원합니다. 멋지다. 멋져, 데릭. 네, 멋지십니다. 예. 가브리엘님, 선곡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바느질하면서 듣고 있는데 작업이 더 잘 되는 기분 듭니다. 방송하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늘은 맑은데 뭔가 그립고 먹먹한 느낌이네요. 즐기세요, 그 느낌. 강제로 우리가 그런 느낌에서 치우고 정신 차려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강요당한 걸지도 몰라요. 정신 차리면. 우리 먹먹할 때 먹먹하고 그리울 땐 그리워지자고요. 신샘님께서 요즘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즘의 구조 정리하느라 밤새 정말 열심히 책 읽으시고 정리하시나 봐요. 국민TV 게시판에 요약 중입니다. 읽기 힘든 책, 보기 어려우신 실은 창걸님 같은 분들을 위하여 알기 쉽게 말이죠.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파트 하나 남았네요. 아유, 진짜 힘이 듭니다. 링크까지 딱 해주셨어요. 이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 시스템 구조가 이즘의 구조랑 많이 닮아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승진을 위해서 어떤 소수의 그 주머니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얘기들과 닮아 있다고 그때 기억이 나네요. 굿프렌드 파리사님께서 오늘 같은 날 If I need you 만약 당신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늘 내 곁에 라는 공명 신청하셨어요. 조합원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요. 네. 라희 공주님, 노래 좋아요. 솔드피터님께서 데릭 제이님한테 칭찬해 주셨어요. 애국심은 3대, 3대입니다. 그 아들까지 군복무했다고. 군복무 마치고 회사 다니고 자진해서 군복무한 애국심 존경스럽다고. 저도 큰아들 외국에서 나왔지만 대한민국 군인이 되라고 멀리 있는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했고 지금도 군복무 마치고 회사 다닌다고. 그 얘기구나. 부친 아들 본인까지 3대 애국심이라고. 멋져. 멋쟁이. 제나엄마님, 오늘은 그냥 일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렵니다. 눈물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창피하지만 울고 싶으면 울고 오늘은 그냥 가슴이 터질 때까지 그리워해야겠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세요. 괜찮아요. 네. 에고님께서 알버트 해먼드의 If Never Rain in 그런 거 캘리포니아 부탁합니다. 오늘 노장을 생각하며 듣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한동안 이 나라에 비는 내리지 않을 것 같네요. 내려야죠. 그래도 비는. 큐브님께서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암모니아 에비뉴까지 나오면 가슴 후비는 노래 총망라되겠는데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우물마을 주님께서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체벌을 했는데 정말 많이 뉘치게 하네요. 잘못했어요 하셨습니다. 도나실님께서 아이들이 강요받을 때 얼마나 괴로울지 제 경험으로 회상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회상했어요. 얘기 들으면서. 그런데 저는 제 아이에게 같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다시 아이를 키우면 그렇게 안 할 텐데요. 어떻게 하나 더 나실 겁니까? 이문세 맞고요. 그리고 또 ADHD를 앓고 있는 수많은 남자아이들은 어찌해야 되나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강요하지 않는 집에서도 이 문제로 고민이 심해요. 정신과 보내면 알약을 먹여서 아이를 차분하게 만든다고 하긴 하는데 요즘은 부모 노릇하기도 자식 노릇하기도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솔드피터님 보내주셨고요. 그렇지 않을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또 다른 토테미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회를 사물에 투영하는 토테미즘. 자신의 바램을 아이에게 심는 양육 토테미즘이랄까? 예, 그렇죠. 아미사모님. 안 되는지 알면서도 애들을 다그치고 있는 내 자신이 미울 때가 많아요. 리차드 마크스, 나우 앤 포에버도 부탁이요. 하셨습니다. 부호따님, 그분 덕분에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게 자랑스러웠던 5년이 있었어요. You raise me up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이윤호 선생님은 마음의 닥터시니까 이게 ADHD 해갖고 병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건
사실 좀 상담을 받아볼 필요는 있는데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잉되게 혹은 주위에서 보면 과잉되게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그 ADHD 말고도 사실 자폐증후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병명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들에 의해서 좀 일찍부터 조장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또 그걸 이용하는 예, 분들도 예. 있고 병원 마케팅 하시는 분들. 예. 예. 그래서 상담은 받아야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일상적으로 별 문제 없는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나 주변의 그런 시선에 의해서 점점 고립되기도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부모가 아이들을 기다려줄 줄 아는 게 부모의 자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부모의 그 생각에서 규정하지 말고 쉽게 부모의 어떤 관점에서 규정하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는 거야. 부모님이 아이고 그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 프레임에 갇혀서 확 두려워지는 거야. 거기다 그렇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되니까. 참. 도시에서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자, 다음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얘기하기 전에 이제 시 하나 좀 보고 싶은데요. 시요? 예, 어쨌거나 오늘이 날인지라 제가 늘 그분을 생각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동엽 씨가 썼던 안녕하시렵니까 예, 말고요. 저번에도 한번 슬쩍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산문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어쩌면 우리들이 꿈꾸는 그리고 그분도 꿈꿨던 세상이 이것은 아니었을까. 또 어쩌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전에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일을 꿈꾼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신동엽 씨가 썼던 시 중에 이런 게 있죠.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서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잎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에 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해밍웨이 장자,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떼앞볕 흡수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은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모라군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100까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트럭 2대씩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신용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데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로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어.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턱가에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 소리, 춤, 사색분,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예, 이런 시죠. 이게 이제 신동엽 씨가 꿈꿨던 그런 세상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이 시를 읽으면 울컥해집니다. 예를 들면, 정말 대통령 중에 막걸리, 자전거, 꽁무니라 싣고 시인의 집을 찾아가는 그 풍경은 아마 그분 하나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서기광 대통령이 딸아이 손잡고 칫솔 사러 그 백화점 거리에 들어갔거나, 또 국무총리가 3등 서울역 앞에서 줄 서 가면서 3등 기차 타기 위해서 줄 서 있고, 그걸 본 그 서울역장이 나와서, 뭐 어디 가시나 보죠. 아, 좋습니다. 이러고 나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아마 꿈꾼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런 세상이 아마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냥 단순히 애도하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는데 싶기도 하고, 좀 가난해도, 그래서 대통령 이름은 모르지만 정말 새 이름, 꽃 이름 이런 것들을 아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음에 남아있다, 살아있다, 가슴에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노면이라는 세 글자인 것 같아요. 예, 이년님께서 MOT 못의 날개 어떠시오? 어나더 타임에서 듣고 중독되었다. 책임지시오. 뭐 중독까지 좋다 하시면 됩니다. 캔의 오늘날은 날엔 오늘 같은 날엔이라고 쓰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선곡이 될지 모르겠지만 익스트림의 모던 워즈 신청해 봅니다 하셨고요. 파투씨와 타블레 지난 선거 이후 아직도 멘붕 상태에서 못 벗어난 남편을 위해 노래 또 신청하십니다. 뭐 스프링 에인트 히어 신청해요. 아직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봄은 왔어요. 봄은 왔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따뜻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팔라우님께서 장거리 형 화이팅. 날씨 덥다. 반바지 입고 댕기삼 용바리가. 예. 라인만 좋아도 내가 벌써 입었지. 헤비멘탈님께서 멘탈 이렇게 강하게 하고 사시라고, 운다고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예, 그만 우시라고. 또 이렇게, 이 용기 주는 또 방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혁이님께서 누굴 그리는 날입니다. 듣고 싶어 신청해 봅니다. 존 베이즈, The River in the Pines. 상록수가 겹쳐서 듣고 싶네요. 상록수와 겹쳐서 듣고 싶다고요? 근데 없어요. 노래가. 오늘은 김조광수 감독 결혼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본명 이종명 천안사입니다. 아우팅 당해서 꺼리낌 없습니다. 타고난 운명으로 행복 추구권도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작년에 제 친구 주변 시선 못 견뎌서 그 잘난 사람이 생을 포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좋아하던 노래입니다. 존 베이지 노래도 없어요? 존 베이지 노래가 네. 아이고 저작권이 안 풀려서 어쩌죠. 다른 노래로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5월 하늘 매주 목요일 이윤호 선생님의 코너 기다립니다.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삶에 대한 성찰을 주는 시간 하시고 또 신청곡 주셨어요. 커피나무님, 오전에 사회복지관 커피숍에서 자봉을 하는데요. 자봉이 뭔가 해서 자원봉사. 일하는 내내 노무현 대통령님의 레퀴엠 CD 틀었어요.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만의 초보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민 여원맘님께서 아침에 동생이랑 봉하마을 다녀왔어요. 예전처럼 침울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위로를 받고 왔네요. 노장님 사진 보며 육성 녹음 들으며 웃다가 울다가 하고 왔네요. 국민TV를 비롯해 많은 희망들이 있기 때문에 침울할 필요가 없죠. 참고로 봉화쌀로 만든 쌀 아이스크림 추천합니다. 시원하니 깔끔하니 맛있더군요. 2,000원 크 하셨습니다. 나누미스트님께서 밥 딜런 형의 노래가 생각 안 날 수가 없네요. 그분도 이런 심정이셨겠죠. Knocking on Heaven's Door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오늘 처음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서 그런지 공목이 이렇게 분위기를 잘 타시는 것 같아. 수호기님께서 소나기가 내려서 눈물이나 감추어주지. 격정이라는 감정이 이런 거군요. 노무현님 육성이 음성 지원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예.
춘삼월 재작년 대학로에 가면 사이판인가 연극 봤었는데 사진도 같이 찍었었는데 여기서 뵙는군요. 방송 종종 듣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이판. 명작이죠. 희대의 명작. 예, 희대의 명작 사이판. 제가 쓰고 연출하고. 예. 신동엽의 시. 혹시 좋은 시 알게 돼서 감사드린다고. 제목 다시 여쭤봐도 되냐고. 아, 산문시입니다. 신동엽의. 그러니까 산문시 1. 이렇게 산문시 1. 예. 예. 이반님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영혼이라도 팔아서 이소라처럼 노래하는 능력을 사고 싶다. 그런데 4년 전 오늘 이후로는 내 영혼 팔아서 노짱님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직접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엄지손가락 세워 최고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이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아직도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없는 노짱님 그리 가셨으니 잘한 것도 없습니다. 살아있어 주지. 여기서 함께 이겨내 주지 하셨습니다. 뭐 그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을 때 거기가 천국으로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다시 또 이윤호의 어나더 스토리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끼익! 제가 오늘 자객열전이라고 하는, 이제, 열전 안에, 사마천의 사기 안에, 사기열전이죠. 그 사기열전 안에 자객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제가 뭔가 오해하실 것 같아서 무슨 자객열전이 그리워지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자객열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리와 어떤 명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르자면 보다 어떤 의미 속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그 함께했던 사람들 사이에 의리를 지켰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마천이 높이 사서 자객열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요즘 시대가 점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의리라던가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라서 자객열전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또 영화로도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형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가? 예. 그 형가라는 자객에 대한 이야기죠. 이 형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진시황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아, 그거 혹시 이연걸이 나온 그 영화 얘기하는 건가요? 무인? 그건가? 저는 영화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영화로 확실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형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연나라의 왕의 사주를 받고 드디어 이제 진시황을 살해하러 갑니다. 근데 이 연나라의 그 태자의 요청을 받아서 가는데 너무 사람만 좋지 우유부단해서 진시황을 죽여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방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를 주저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진나라의 장수였던 그 번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번옥이가 이제 연나라의 망명에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형주가 그런 얘기를 하죠. 좋다. 내가 가서 진시황을 암살하겠다. 그런데 나에게 한 가지 당신이 줄 게 있다. 뭐냐? 번옥이의 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태자가 있다가 어떻게 그걸 죽음을 피해서 여기 와서 망명에 있는 사람의 그 목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고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만 이 형가가 바로 번옥이한테 갑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진시황을 죽이러 가는데 내가 당신에게 가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번옥이가 딱 이해합니다. 그러고 딱 자결해가지고 목을 주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떠나요. 여차저차 하는 과정에서 결국 형가는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실패하는 과정도 참,
드라마틱하죠. 예를 들면 자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의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강물이 불어서 못 오는 바람에 태자는 계속 언제 떠날 거냐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태자가 추천한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이 추천한 사람이 이제 황제 앞에 가서 부르르 떨면서 안색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남겨놓고 형가가 혼자 이제 번호기의 목을 들고 가서 예, 왕을 살해하려고 하죠. 맞아요. 그 장이모 감독의 영웅. 예, 나누미스트님이 올려주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목 대신에 그들의 병기 자른 거 이렇게 뭐 창이라든지 장수들 그리고 원래는 지도예요. 연나라 지도와 그 다음에 번호기의 목을 가지고 가는 게 원래 이야기인데 영화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영화를 봤는데 영화는요 그 진시황이 무예가 세요. 네.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형가가 실패하고 나서 형가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형가의 친구 중에 그 고점리라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네. 이 고점리도 이제 바로 기다렸던 친구가 고점리죠. 그 형가와 고점리는 그 축과 노래를 기가 막히게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고점리의 축과 그 형가의 노래는 이제 끊임없이 후대로 알려져 있는 축이요? 예. 우리로 보면 뭐 검은고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고점리가 결국 형가가 실패하면서 숨어서 지내게 되죠. 근데 그 고점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알아보는 사람이 드디어 진시황에게 고점리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혀가죠. 근데 축을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우면서 그의 축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운다 그래요. 그래서 진시황이 살려주되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뺏어가죠. 그리고 고점리는 복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축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납을 집어넣어서 그걸 무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진시황 앞에서 그걸 타는 척하다가 그걸 진시황에게 집어 던지죠. 근데 역시 그 암살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형가와 이제 고점리의 암살이 아주 후대에 이제 알려지고 그리고 널리 퍼져가면서 나름 의미와 의리를 찾았던 어떤 선비들에 대한 이야기로 퍼져가고 있죠. 네. 특히 형가와 고점리의 이야기는 이제 이런 거죠.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할 때 보통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그 악행을 저질렀던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연나라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 자객열전에 이제 그 사기에 나오는데요.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사공은 말한다. 이 태사공은 사마천이에요. 네. 자기가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전해지는 형가에 관한 이야기 중 태자단의 운명을 일컬어 하늘에서 곡식이 내리고 말머리에 뿌리 돋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또 형가가 진나라 왕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말이다. 본래 공성계공과 동중선은 하무저와 교분이 있어 이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에게 이 자객열전과 똑같이 말하였다. 조말부터 형가에 이르기까지 5사람은 이처럼 의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고 자신들의 뜻을 바꾸지 않았으니 그들의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 어찌 망령된 일이겠는가 라고 전하면서 그것이 꼭 올바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후세에 전하게 는 과정에서 나는 이들의 의리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과 암살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옳았느냐 그러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사마천만 하더라도 그 시대도 이제 점점 젊은이들이 이제 뭐 좀 얄팍하고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들을 들어서 의리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기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또한 이게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너무 쉽게 변하고 정치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 쉽게 좌지우지하는, 제가 이걸 가져오게 된 거는 제가 망월동에 갔을 때 느꼈던 어떤 한 프랭카드였어요. 현수막을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그 추모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고, 그 밑에 보니까 국민통합 5.18 유공자의 일동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러자면 저는 국민통합이 필요하고 타협, 그런 뭐라고 할까요? 타협이라면 타협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여전히 우리가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타협들과 조정들이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협작돼야 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망월동에 가보면 이제 현수막에 과잉된 표현들이 조금 불편했는데, 저는 요번에 가서 너무 놀랐어요. 그게 뻐젓이 정문 앞에 가장 크게 현수막으로 붙여 있는 거죠. 네. 용서를 하더라도 용서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타협을 하더라도 타협의 명분이 있어야죠. 네. 정치적 시류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좌지우지하는 세태에 대한 자객열전에서 이들이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지켰던 것은 어쩌면 그런 좀 거칠고 그렇지만 자신들의 의기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 난 영웅이라는 그 영화 이연걸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밖에 명배우들이 나왔죠. 그래서 왜 죽어주지? 왜 죽어주지? 실력은 대등한데 왜 죽어주지? 막 이랬는데 이 그 자객열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풀이가 되네요. 야, 멋지다. 그 사이에 또 식구가 되신 분이 계셔서 호명해 드릴게요. 김정미님, 배상만님, 한창성님, 임미란님, 정철규님,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광주 북구, 경기 안양, 경기 부천, 인천 강화, 서울 은평, 경기 용인, 부산 동래, 서울 은평, 서울 종로, 경기 군포. 예. 정말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이 되고 계십니다. 주인이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그 게시판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잠시 먹통이 됐습니다. 예. 이현호 선생님, 이번에도 자객열전 한 편 더 해주시죠. 예. 예양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향. 예양이요. 예양. 예, 예양은. 예양아. 예, 예양인가? 그렇죠. 예양. 예. 근데 이 예양은 이제 지백이라는 사람의 부하였었고. 지백. 예. 남자예요? 예. 예. 그리고 조양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지백은 무너지고 이제 땅은 3등분돼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의 부하였던 예양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을 단정한다고 했다. 이제 지백이 나를 알아주었으니 내 기필코 원수를 갚은 뒤에 죽겠다. 이러면서 원수를 갚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궁궐로 몰래 들어가서 죄수로 스스로가 죄수가 돼서 이제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벽을 바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이제 칼을 품고 있다가 이제 조양자가 나타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히게 되죠. 그래서 왜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만 지백의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목을 베려고 하니까 조양자가 나는 멋있어요. 탁 말립니다. 그는 의인이다. 딱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조심하여 피하면 될 걸. 게다가 지백이 죽고 난 그 뒤를 이을 자식조차 없는데 그의 옛 신하로서
주인을 위해 원수를 갚으러 하였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 풀어줍니다. 근데 예양은 또 딱 풀어주자마자 이제 또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오치를 하고 목소리를 쇠소리를 쉑쉑 하면서 목소리 그리고 변조하는구나. 예, 변조하고 그리고 문둥병에 걸립니다. 스스로가 문둥병 환자처럼 저걸 하고 얼굴이 완전히 이제 다 망가집니다. 아내조차도 예양을 몰랐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친구를 찾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죠. 친구한테 이제 너의 재능이면 너의 충성심이면 지금 조향자에게 가면 엄청난 금은보화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냐. 그랬더니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물을 바치고 남의 신하가 되어 섬기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두 마음을 품고 자기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까닭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천하 후세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까지 걸리고 예. 얼굴까지 싹 바꾸고 오칠까지 할 정도로 변한 거는 예, 그래서라도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저기 예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한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주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조향자를? 조향자를 그래서 아니고 또 복수를 하는 거죠. 복수를 또 하면서 그것을 복수를 하기 전에 친구가 찾아오는 겁니다. 와서 그냥 조향자한테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밑에 들어가면 될 텐데 너 그렇게 또 복수하려고 이제는 얼굴까지 바꾸고 변조까지 못. 너 지금 살 길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이 예양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냐. 뿐만 아니라 민주당 생각이 나지.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수를 끊임없이 하려는 이유는 후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 밑에서 있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던 말이 놀래서 다리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외모를 보고 기운 이런 거죠. 다리 밑에 숨어 있으니까 그 기운을 보고 말이 지나가다가 조향자의 말이죠. 지나가다가 이제 그 기운 때문에 지나가지 못해서 조향자가 부하들한테 밑에 한번 조사해봐라. 그랬더니만 얘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 또 예양인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한 번 살려줬으면 되지 또 왜 이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너는 옛날에도 그렇게 딴 왕을 섬긴 적도 있는데 새삼스럽게 나한테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 지백은 나를 선비로서 대우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탄식하면서 그렇게 충성과 절개를 다 했는데 벌써 그것을 충성과 절개를 다 한 일은 다 이루어졌고 내가 너를 용서한 일도 다 이루어졌다. 이제는 여기까지다. 이러고 죽여요. 근데 죽이기 전에 이제 그 예양이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현명한 군주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리지 않고 충성스러운 신하는 이름과 지조를 위하여 죽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전날 군왕께서 신을 너그럽게 용서한 일로 천하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어짐을 칭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일로 신은 죽어 마땅하나 모처럼 당신의 옷을 얻어 그것을 칼로 베고 원수를 갚으려는 뜻을 이루도록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조향자 옷을 조향자가 탄식을 하면서 옷을 벗어주죠. 그랬더니 그걸로 칼로 그 옷을 찢고 지백의 원수를 갚은 예를 차리고 나서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자객열전 보면 정말 그러니까 자객열전이라는 게 어떤 그
암살이나 자객들의 예, 자객.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군요. 예, 5명의 그 사례들을 모은 건데요. 거기에서 핵심은 그런 거죠. 의리를 찾는 일 혹은 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마음에 두 군주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객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 나는 왜 민주당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더욱이나 이제 요즘 정치적 시류 네. 들면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뭐 저기도 그래 됐으니 뭐 하면서 이제 시류에 흘러다니는 이제 정치인들에게 이 자객열전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봐야죠. 예. 우리 그 예향같이 고든 마음, 의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거의 근데 국민TV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분들이 그런 분들 같은데 이렇게 쉽게 변하는 뽑아줬더니 쉽게 변하는 그런 사람들 뭐 좀 심판의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심판의 날. 누가 자객 이런 거 말고 표로서 심판받는 그런 날이 다가왔으면 또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뜻을 기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선거 때가 딱 되니까 이제 노빠와 차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예. 또 반면 너무 과잉되게 만들어 나가면서 자신들이 정권을 갖는 것이 쉽게 합리화되는 그런 세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간직해야 될 마음 같습니다. 예. 생중계로 지금 그 추도식이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생중계를 보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생중계 보면서 눈물이 나신다고 헤비멘탈님 또 민주당 사람들은 무슨 낯으로 추도식에 와서 상록수를 부르고 있나 이렇게 질문하시고 수학이님께서 추도식 상록수 제창한다. 전국에 그분 그리며 울 사람 매우 많겠지 해놓고 젠장 하셨습니다. 큐브님께서 노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수학이님께서 추모식 때 내 마음속에 유일한 영부인님 초췌하시네요. 저 울어요. 명계남 형님 울먹이시네요 하셨고요. 비올때 우사님도 추도식 보는데 눈물이 납니다 하셨어요. 예. 소백정님께서는 아까 그 자객열전에 처음 얘기하신 거 조나라 자객으로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온다고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음악이 조금 분위기 있는 음악을 드렸지만 가슴이 움직일 땐 가슴 움직임대로 한번 따라가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컨트롤 하시지 말고요. 예, 차분하게 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즐거운 날이기도 해요. 그분을 마음속에 더 새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 더 구루다운 날이었는데 구루. 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저희가 저녁으로 가나요? 다다음 주인가요? 네. 네. 저녁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다다음 주. 다음 주에도 또 어김없이 또 좋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나고 우리 식사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아주 기념일이고 추모일이죠. 여러분들, 나는 기분이 좋아요. 그분이 떠오르니까. 웃는 미소.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모습, 이런 게 떠올라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풍요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국민TV